이 과제물을 열어보실까요? 색상 보정 과제물이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혹은 우리가 세팅을 했는데, 여기 의자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여기 테이블 색상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저기 문 색상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색상을 바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바꾸는지 잘 보세요. 자, 책상입니다. 의자예요. 레이어를 먼저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를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셀렉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마퀴 툴이라는 게 있고 라쏘 툴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선택할 때는 마퀴 툴을, 그렇지 않고 모양이 좀 복잡할 때는 라쏘 툴을 쓰되 폴리거널 라쏘 툴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라쏘 툴은 드래그를 해야 돼요. 폴리거널 라쏘는 내가 클릭합니다. 마그네틱 라쏘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 자동으로 이렇게 경계를 찾아서 넣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동은 아니고 색상치를 따져가면서 넣는 걸 말합니다. 보통 폴리거널 라쏘를 쓰시면 돼요. 최대한대로 확대한 다음에 윤곽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대로 확대를 하고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계속 클릭을 하되 안 보이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이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쉽게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더블 클릭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만약에 더블 클릭이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최대한대로 경계를 잘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눕기 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말이에요. 경계를 따라서 객체를 선택하는 거, 영역을 만드는 거, 이걸 눕기라고 하는데, 눕기 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를 따라서 잘 선택해 줍니다.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선택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대로 브러쉬 툴을 쓰는 겁니다. 오파시티 기능을 낮추어 놓고 브러쉬를 쓰는 건데, 자, 경계를 선택해 놨으니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커도 돼요. 자, 여러 번 터치를 해보세요. 어떤가요? 여기 하나만 색상 바뀐 거 맞습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용 지우고, 자, 오렌지색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 번 리터칭을 해주게 되면 어떤가요? 깔끔하게 색상이 바뀌었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6개의 책상이 있는데 이 6개의 책상들을 선택해 가지고 색상을 각기 달리 줘 보세요. 자,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영역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라쏘 툴로 가는데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삐져나가면 삐져나간 대로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보세요. 자, 제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다가 실수로 이만큼 갔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래서 이만큼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진행해 버렸어요.
그럼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죠. 혹은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선택 빼기 기능입니다. 선택 빼기 기능과 선택 더하기예요. 자, 라서트를 누르고 그 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선택 빼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선택 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 빠졌나요? 네. 그러면 반대로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Shift 키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다시 더해졌나요? Alt 키는 선택 빼기고 Shift 키는 선택 더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다가 셀렉트 작업을 하다가 영역이 삐져나갔네, 혹은 영역이 빠졌네, 혹은 더해졌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작업을 마무리 지으세요. 그리고 Alt 키나 Shift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는데, 포토샵은 이게 참 지랄 같아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Alt 키 줌 아웃이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키 줌 인이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네요. Alt 키 누르고 셀렉트 하면 빼기죠. Shift 키 누르고 하면 더하기죠. 맞습니까?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자 수요. 글자 수. Alt 키가 글자 수가 3개죠. 컨트롤은 4개고 Shift는 5개죠. 맞나요? SHIFT. 네. 그죠? 글자 수가 적은 게 빼기고 글자 수가 많은 게 더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되게 단순하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렇게 외웠어요. 글자 수 가지고 외웠어요. Alt 키, 컨트롤 키, Alt 키 줌아웃, 컨트롤 키 줌인, Alt 키, 글자 수가 적으니까 선택 빼기, Shift 키, 글자 수 많으니까 선택 더하기,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또 보시죠. 마크 툴로 선택을 할 건데, 자, 보세요. Shift 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더하기 되는 거 맞습니까? 더하기 되고 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드래그하니까 어떻게 돼요? 빼기 되는 거 맞죠? 다시 봅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죠. 어떻게 되나요? 처음 한 개만 정사각형으로 그려집니다. 처음 한 개만. 그 다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한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Alt하고 Shift 동시에 누를 수 있습니다. 한 가운데서 정사각형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원형 툴, 즉 엘립스 마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드래그하면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가운데서 그려지고, 이때 Shift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가운데서 그려지는 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더하기와 빼기 기능으로 바뀌는 인식이 안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 셀렉트가 있고 리셀렉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셀렉트가 있고 인버스가 있습니다. 메뉴에 바로 이 부분 다 단축키로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입니다. 전체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선택됩니다. 컨트롤 A는 오토캐드나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든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전체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럼 반대로 선택을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택 해제하고 싶을 땐 그 아래에 있는 디셀렉트. 디셀렉트 단축키가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가 디셀렉트예요.
선택 해제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마크 툴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D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디셀렉트가 됩니다. 즉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자, 인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인버스가 선택 반전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인버스 혹은 인버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반전이란 뜻입니다. 선택을 반전시킬 때 쓰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선택된 게 아니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선택이 반전된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Select Inverse. 다른 색을 찾아보죠.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색깔이 반전된 거 맞습니까? 네, 선택을 반전시키는 명령어가 인버스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니까 여기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면색이 있고 배경색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전면색을 여기다가 색칠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브러쉬 칠을 하면 돼요. 그런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이 툴을 눌러보시면 그 아래 페인트 버켓 툴이 있습니다. 페인트 버켓 툴을 누르고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전면색이 한 번에 들어가요. 클릭하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Alt 백스페이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Alt 백스페이스. 그러면 전면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배경색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전면색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배경색이 들어갑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니까 요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러쉬 툴입니다. 브러쉬 툴에 보시면 우리가 오파시티까지는 했는데 여기 모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드라는 것이 있고요.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브러쉬 모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브러쉬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그란 브러쉬만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란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연필, 그러니까 붓으로 그린 듯한 느낌? 혹은 펜으로 그린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브러쉬들을, 그러니까 붓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흩뿌리는 듯한 느낌? 얘는 사이즈가 크니까 좀 줄여봅시다. 너무 줄였나 보다. 이렇게 흩뿌린 듯한 느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원형이 있고 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브러쉬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오파시티가 현재 9%이지만 여기 보시면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렌드 모드예요. 블렌드가 섞다란 뜻입니다. 섞다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 블렌드 모드를 이용합니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크니 한 통속이고 라이트니 한 통속이고 오버레이가 한 통속입니다. 다크는 내가 칠하는 색과 밑에 이미 깔려있는 색 있죠. 두 개가 더해지면서 더 어둡게 표현하는 것. 이게 다크의 개념입니다. 다크는 멀티플, 칼라 번. 칼라 번이라는 얘기는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번이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너가 있죠.
요즘 캠핑용품 중에 버너 있죠? 버너 아시죠? 네. 그 불 버너예요. 그러니까 칼라 버너, 라이너 버너 이렇게 태우다란 뜻입니다.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더 어두워지는 거죠. 더 까매지는 거죠. 라이트는 두 개의 색이 더해지면서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더 밝은 색만 도드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내가 여기다가 색을 칠할 건데 다크으로 놨습니다. 그럼 더 어둡게 색이, 아이고 이거 100%라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더 어둡게 색상이 칠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라이트눈으로 놓게 되면 그러니까 밝게 칠해지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이트는 밝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밝게, 스크린도 밝게란 뜻이에요. 스크린도 밝게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놓지 말고, 자, 일단은 그냥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는 두 개를 겹쳐서 쓰는 걸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효과가 별로 없지만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어두운 것만 남게 돼요. 라이트는 밝게 돼요. 오버레이는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즈가 뭐냐면 반대되고,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여기 제대로 나오나요? 네. 디퍼런스가 반대색이에요. 이렇게. 지금 전면색이 녹색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되는 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파란색의 반대색은 노란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럼 빨간색의 반대색은 초록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다 다이렉트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다치 툴로 확대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주어 값을 낮춰주세요. 그래야 조금씩 이렇게 리터칭이 가능해집니다.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을 좀 밝게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물 같은 경우 얼굴이 먼저 밝아야 되겠죠. 밝게 리터칭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색조가 들어가는 거죠. 윤곽선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리터칭을 잘 해주시고요. 여러 번 리터칭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때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자, 색칠을 해볼 건데요. 다크니 있고 라이트니 있고 오버레이가 있어요. 자, 눈 부분을 보실까요? 크기를 조금 줄이고, 그래도 크네. 네. 그 다음 제가 빨간색으로 했고, 오버레이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아니, 오파시티 낮추고 오버레이를 써보죠. 자, 어떤가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색이 리터칭 돼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다크으로 놨다면 더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라이트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밝게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버레이로 색칠할 때와 다크으로 색칠할 때와 라이트으로 색칠할 때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번툴 같은 경우는 어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위치들을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어둡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온다든지,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인 거죠. 어떤 특정한 부위를 조금 더 어둡게 해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번툴은 어디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턱 밑이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어둠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들은 번툴을 조금씩 더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머지 툴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블루어, 샤픈, 스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루어, 샤픈, 스머지. 블루어는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걸 블루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뒤에 부분이 경계가 뿌옇게 흐려져 있죠. 네, 제가 바로 블루어 툴입니다. 여기가 지금 블루어 처리된 거예요. 자, 보실까요? 화면을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블루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 스트렝스를 제가 100으로 놓죠. 크기도 좀 크게 놓고요. 자, 경계와 경계가 사라지면서 눈이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될 겁니다.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뿌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픈 툴입니다. 샤픈 툴은 많이 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샤픈은 반대로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게 샤픈인데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샤픈은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러면 경계가 많이 또렷해집니다. 자,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색이 드러나 버려요. 원래 픽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색상이 원래 이렇게 드러나 버립니다. 절대로 샤픈은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블루어도 마찬가지고 샤픈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면 안 되는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샤픈 툴입니다. 샤픈 툴은 이렇게 한 번 정도 혹은 조금 아니다 싶으면 두 번 정도, 이 정도로 리터칭 해주는 툴입니다. 지금 보시면 눈썹이 별로 안 진해요. 한 번, 두 번, 그러면 눈썹이 진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